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800대에서 밀리면서 780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국채금리 인상 소식에 은행주들 대부분 올랐습니다. KB금융과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등은 2% 정도 소폭 올랐고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450원가량 올랐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기대감에 오늘 경협주들이 좀 힘을 내줬는데요. 아난티와 좋은 사람들 10% 정도 급등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9% 올랐습니다. 또 JST나 남광토건, 이화공영 등 모두 2% 정도 소폭 올라주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오늘도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요즘 최근에 증시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을 바라보면 단기적인 측면만 놓고 많이들 바라보시는데요. 항상 크게 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장이고 4분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항상 통계적으로 보면 분기가 시작될 때 그리고 그 분기가 상승장일 때는 항상 초에 변동성을 주고 갑니다. 안 그랬던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은 그동안에 항상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왼쪽, 네, 바로 이 자리가 2018년도 1월장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월장 시작하고 나서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상 반등이 나오면 초에 반등이 나오면 막판에 주가가 뺍니다. 이런 식으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초반에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나머지는 재미를 못 봅니다. 오히려 이제 음봉 마감이죠. 분기 차트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3분기 같은 경우도 초반에 살짝 강세를 보여주니 나머지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분기 초에 강세를 보여주면은 이제 이후 약세를 보여주고 초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 나머지는 오히려 강세장이 연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럼 다음은 제가 거래소 시장을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월장, 2018년도 1월장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강하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막 달라붙죠. 그렇죠? 결국에는 재미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죠. 자, 2분기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고. 자, 보시게 되면은 3분기는 시작하자마자 재미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재미없으니 나머지기는 특별함이 없이 그냥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식으로 세게 눌려주면 나머지기는 보통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하고 지금 현재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만 분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분기 차트가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분기에는 초반에 눌러줘요.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는 일본 증시입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새로운 분기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죠. 음봉 나오고 있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꼬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달아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가 지금 현재 2012년도입니다. 지금 좌측에 화살표 올려놨죠.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가 대체적으로 다 달려 있어요. 상승이 나올 때는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 자리도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제가 확대를 좀 시켜놨는데 보이시죠? 자, 이 자리도 심지어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여기.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항상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역사가 없죠. 그럼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변동성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을 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약간의 변동성을 줬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다음 미국 증시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미국 증시도 분기 차트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분기 이 일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입니다. 이 자리가. 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대부분.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상태예요. 그 무슨 얘기냐? 확률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 자체가. 더욱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가 위치고 어느 정도의 매물을 또 소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일부의 그 변동성은 분명히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는 휴장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분기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인지하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미국과 일본의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정상적이고 여기서 살짝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초반에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잠시 잠깐 쉬는 거다.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고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순식간에 돈 깨먹어요. 돈 버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돈 깨먹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단 일주일이면 계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미국 증시, 일본 증시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분명히 올 거예요. 변동성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된 이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을 모르고는 결코 성공 투자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강세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 예상이 되고요. 이 글로벌 증시도 아랫골이 달면서 변동성 주고 있지만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당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포착해내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 나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종묘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 개발한 종자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종자 한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거래일에 이어서 상한가에 또 거의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 남북 경협주잖아요. 네. 좀 부진한데 이 종목만 올랐네요. 그렇죠. 네,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검색기 종목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또 심지어 온라인 무료 방송의 공개 추천주죠. 수많은 남북경협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뭐 철도 관련주, 뭐 개성공단부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종목도 나누어 본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중에 제가 아시아 종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간 종목은 성장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변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종묘가 다른 남북경협주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뭐 대북 농업 지원 관련 수혜주라서 그거는 명분인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유는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흡수가 안 됐을 것이고 재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물량은 없으니 이런 종목들은 빠져나올 매도 물량도 적단 말이죠. 재료가 좋죠. 가격 메리트가 있죠.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죠.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종목을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평가 남북경협주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남북경협주를 예를 들어서 뭐 분기 차트라든지 월봉 차트, 주봉 차트로 보면 대부분 뭐 수백 프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차트 보면 그냥 급등이 나와 있죠. 근데 해당 종목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죠. 그냥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그렇죠? 그렇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종묘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반등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폭 상승 나오는 거지 이게 급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재료는 여전히 남북경협주는 괜찮은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아시아 종묘와 그런 쪽의 그 내용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이제 깨끗하죠. 그렇죠? 네, 뭐든지 깨끗한 종목을 투자해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종묘는 물론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지금 급등이 나는 따라잡으면 안 되고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뿐만 아니라 길게 본다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남북교역주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한다면 유명한 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남북교역주를 잡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인데요.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협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아 종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MS인데요. 이 프리즘 시트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50억 원 규모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강한 네. 반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명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당 종목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있고 진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누가 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종목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잠시 후에 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온다. 이보다 더 메리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또 재무 안정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까지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게 되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는 적자였었어요. 네, 당기 순이익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에서 13%로 그렇죠, 껑충 뛰었고 2018년도 들어와서 실적이 급격하게 또 개선되면서 16%가 됐습니다. 거기에 부채도 과하지 않고 유보율은 3,000%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유보율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2,500%에서 2,700%에서 2,90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잘 모으니까 그만큼 저축도 잘하고 있다 이거죠.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봐도 재무제표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해당 기업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죠. 중요한 거는 매출은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장한 이후에 바닥을 찍었던 그 구간 근접까지 온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그 누군가가 매집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흔적들이죠. 그렇죠?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업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바로 안 갑니다. 이거는 매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욱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갭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갭상승 나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네, 거래 터지고 나서. 자, 시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부분 거래가 되죠. 네, 화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69% 마이너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 거래 터지고 장대 항복 나오면 따라 붙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들어와라. 그렇죠?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리면서 손절을 칠 것이고 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흡수하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보통 바닥권 종목들은 그런 형태로 매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터져서 다들 좋아하시고 양봉 나서 좋아하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못 가요. 약간의 변동성을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이제 투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이고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기회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주고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거기에다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께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길게 보실 분들. 근데 길게 보실 분들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반등 나오고 나서 변동성 주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는 데만 수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관심 있게 넣어두셨다가 이후 한 1, 2개월 그 이상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해당 종목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MS 재무와 실적이 현재 좋은데요.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광밴드 확인할 텐데요. 이 종목 관이음소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조선해양과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장에서 6%가량 올랐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고가 대비해서 70% 이상 빠졌잖아요. 네. 이 종목 매매도 될까요? 이거 괜찮죠. 네, 앵커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냐. 한 7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치가,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죠. 그렇죠? 바로 이 자리.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 자체가 여기 보시기엔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75% 이상, 네, 거의 한 8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서 2016년도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모든 급등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명분과 그 모멘텀이 언제 나오느냐,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잡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급등주는 처음부터 급등주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집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호재가 안 나오죠. 호재를 찾으려고 해도 호재는 없습니다. 주가가 수백 프로가 올라간 뒤에나 호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광밴드는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은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되고 3년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되고 핵심은 부채하고 유보율인데 재무적인 측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2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적자 전환됐고 2018년도에 지금 적자로 찍히는데 이거는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4, 4분기 포함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몰라요. 훗날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흑자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물론 지켜볼 부분이고 만약에 적자 지속이라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지금 현재 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부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보율이 3,000%가 넘어요. 뭐 굉장히 재무제표가 튼튼하죠. 실적이 좀 잠시 잠깐 부진할 뿐이지 실적은 좋고도 나쁘다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게 실적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쁘지 않은 재무제표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자체가 2013년도 이후부터 한 80%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보통 고가 대비해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빠지면 거의 바닥이에요. 물론 재무제표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바닥을 찍습니다.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래서 가격만큼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모양이 뭐 좋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장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글쎄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만 원대다 보니까 네, 또 시가총액이 또 3천억 정도 되면 단기 매매하기에는 메리트는 좀 떨어지죠. 네, 다만 뭐 스윙이라든지 장이 살아나면 중장기를 했을 경우 이런 종목들 투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가 대비해서 바닥을 좀 찍어줬는데요. 이 종목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들어오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 코너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틀 연속으로 좀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4, 4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 분석은 사실요 단순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잘하면 시장이 보이고 또 종목이 보이고 또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또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교육 내용을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들 또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시장 한 줄 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닙니다. 네, 항상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뭐 2018년, 2017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역사상 그러니까 10년, 뭐 20년 전부터의 그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항상 상승장이 올 때는 말이죠. 분기별로요.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분석을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아래 꼬리는 음봉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는 음봉이었지만은 지금은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초의 변동성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 주가 하락은 결코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인데 지금 당장에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훗날 그렇죠?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 우선 주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분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네. 향후 2019년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 알면 돈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2018년 남은 기간이 이제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까 하락을 할까 궁금하시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통계,
통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좋아서 잘 가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으면 잘 간다라는 말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잘 가느냐? 그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실적 좋은 종목이 잘 간다라고.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잘 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아마. 그냥 TV 나와서 저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나와서 아, 이 종목은요 실적이 좋으니까 잘 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잘 갑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잘 가고 뭐 이거는 뭐가 좋아서 잘 가고 심지어 증권사 리포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실적이 좋아서 이거는 가는 거다. 이유가 실적이 좋아서다. 그런데 그것을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을 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지 2,200개 종목 가운데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종목이 몇 종목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종목 가운데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몇 종목이 되는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소수의 실적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가지고선 얘기를 하니까 아, 실적이 좋아서 가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나요? 누가 물어보면 뭐 TV 뭐 전문가분들께서 또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는 요즘 외국인이 매집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잘 가는 거다. 기관 투자자가 사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 외국인이 사주면 잘 가는구나. 기관이 사주면 잘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시간 날 때 여러분들께서 2,200개 되는 종목들을 날짜별로 또는 기간별로 확인하시면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잘 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이 잘 가는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엉터리예요. 순엉터리. 안 맞아요. 소수의 잘 가는 것만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수급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한데 그 수급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중요해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단순히 그냥 외국인, 기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 종합주가지수의 분기 차트입니다. 짝대기 하나의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주말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리 방송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사실 짝대기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왜? 지금 분기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리.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짝대기 하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더 오히려 신뢰도가 있죠. 왜?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4, 4분기가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를 나는 갈 것 같은데 느낌상? 왠지 느낌상.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우리가 딱 굳이 기준을 잡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누가 사고 어떤 분도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러면 어떤 분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느낌이 좋아서 왠지 갈 것 같아. 차트가 좋지 않냐. 차트가 좋다는 기준이 뭔데요? 그건 말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이 A라는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매수를 한다.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느낌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느낌 가지고 투자하면 도박꾼이 되는 거고 근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간다 안 간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미래는 가봐야지 하는 건데요.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하면 상승한다. 기관이 매수하면 상승한다. 개인이 매수하면 상승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순엉터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주식이 간단하면 누가 돈 깨먹습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 사면 다 수익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2007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상황이에요. 2007년도 7월부터 9월까지 7, 8, 9, 3개월 동안에 분기, 오늘은 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대량 매도.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 매수를 했어요. 많이 샀어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 2,200개가 되는데 그중 95% 이상이 급락이 나왔고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이 종목만 많이 빠졌고 이 종목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95% 이상 다 빠졌는데 95% 이상이 빠졌는데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50에서 70%.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계좌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이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떨어졌어요. 기관이 매수해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가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죠. 시장을 읽을 때. 그렇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화면. 자, 다시 통계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자, 2012년이에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끝나고 반등이 나오고 이제 횡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되는 그 4분기 동안 그렇죠? 4분기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4분기 연속해서 대량 매수를 했어요. 1년 동안 매수를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도 있고 매도를 할 때도 있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화가 어땠는가? 주식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올라가진 않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1년 동안 사는데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시장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자들이 백날 첫날 매수해봤자 시장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거는 통계예요. 이거는 통계. 그럴 거다가 아니라 실제란 얘기예요. 실제. 그래 왔었다. 자, 다음 화면. 자, 그러면 이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것을 분석을 다 끝내놨어요. 주말 동안에. 2007년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자, 1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분기를 분석한 거예요. 분기. 새로운 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외국인 수급이 매도를 했어요. 지난 분기에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경우 향후 방향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분기가 외국인이 실제로 매도한 분기가 총 21회였었어요. 21회. 네,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겠죠 제가. 그렇죠? 자. 21회 매도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분기에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외국인이 매도하면 그 다음 분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 분기에 상승했었던 사례는 단 5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총 21회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 분기에 올라간 사례는 5번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일단은 지난 분기에 외국인이 팔면 그 다음 분기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경우예요. 지난 분기에 외국인이 매수했어. 그러면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분기에 매수한 숫자가 24번이에요. 24회. 그럼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경우가 3번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경우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이 일단 매수를 해주면 다음 분기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통계예요. 사실.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이 이전 분기에 매수를 해주면 다음 분기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떨어지는 경우는 단 3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통계예요. 네? 그냥 어설프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기관 수급도 아니야. 그렇죠? 개인 수급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아니죠. 기관도 중요하지 않고 개인도 중요하지 않고 시장 방향성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거는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다. 왜?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분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했어요. 근데 나 혼자 외롭게 외국인들 홀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향후 방향성 확률을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 그러면 기관도 팔고 개인도 동시에 파는 그 분기, 그 다음 분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런 현상이 총 17번. 그런데 다음 분기에 떨어지는 경우는 단 2번. 단 2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백날 첫날 매도를 해봤자, 그렇죠? 매도세가 아무리 강해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15번, 그렇죠? 15회 반등, 단 2번만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럼 현재, 그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지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제가 지난 주말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기 차트가 안 나와 있죠. 이게 더 신뢰도가 있죠. 그렇죠? 네, 바쁘다 보니까 뭐 방송 전에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난 분기죠. 지금 화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트가 이제 지난 분기 차트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짝대기 안에 3개월짜리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그렇죠? 가장 위에 있는 게 외국인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기관 투자자.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 화면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지난 분기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팔았어요. 자, 개인 투자자도 팔았어요. 자,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요 며칠 시장이 떨어지니까 지금 두려우시죠? 겁이 나고 야, 이러다 작살나는 거 아니냐. 시장 뭐 급락장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시장 빠질 때는 또 5만 가지 악재들이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두려우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주식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문서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외국인이 중요하다. 아무리 백날 첫날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봤자 외국인이 사면 가더라. 그렇죠?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무슨 얘기? 이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감이 아니에요. 네?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A라는 전문가가 있고 B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겠죠. A라는 전문가한테 B라는 전문가한테. 그 A라는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다음 분기, 이번 분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분들은.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차트가 좋잖아요. 네. 아니, 차트가 좋다는 기준이 뭐고. 갈 것 같다고 하면은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그거는 명분인 거죠. 그거는 뭐 근거가 될 수 없죠. 근데 B라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시장이 왜 올라갈 것 같냐?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이 어떻고 기관이 어땠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올라가더라. 이게 근거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이걸 믿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지 어떻게 그냥 느낌상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주식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간단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내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한두 푼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통계가 올라갈 수 있는 통계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분기의 초는 변동성을 준다고 해요.
상승장 양봉이 나올 때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수예요. 거의 다 아래 꼬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건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코스닥. 자, 그럼 코스닥은 통계적으로 어떤 수급이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또 많이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통계를 내봤죠. 실제로 10년, 20년치를 분석하면서 외국인이 사면은 잘 가는지, 기관이 사면 잘 가는지, 개인이 사면 잘 가는지, 누가 팔면 떨어지는지를 이걸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일일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조합을 해서. 그렇죠? 네, 조건을 걸어서 얘가 샀을 때 얘가 팔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매우 낮아요. 뭔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업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특정 업종, 특정 테마, 개별성의 어떤 그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의 주식 시장이 신약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죄다 빠져도 시총 상위 일부 종목이 올라가면 시장이 반등.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일부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코스닥은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을 분석할 때는 외국인이 중요한데 그것은 종합주가지수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코스닥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선 확률적으로 안 맞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선 지금 현재 코스닥이 외국인이 샀으니까요 갈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올라갈 거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통계적으로 확률이 낮은 데이터를 가지고선 지금 외국인이 사니까 파니까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은 외국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외국인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우량기업, 그러니까 우량기업의 방향성은 어떤 주체가 중요할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하고 종목은 달라요. 시장은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외국인이 중요해요. 기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우량주도 그러면은 외국인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제가 분석을 다 끝내놨습니다. 이 또한 우량주 200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제가 다 분석했어요. 시가총액 100종목 그리고 중형주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300개는 다 확인 못했고 한 200개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역사를 다 통틀어서. 주말이 너무 바빠요. 자료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메시지 전달해 드리려고. 종목들 사례를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이 사니까 최고야. 기관이 사니까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각 종목들마다 주인이 달라요. 때문에 그 종목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예요. 삼성전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전 상황의 수급을 확인하는 거죠.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 투자자가 팔면은 잘 가더라.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 특징이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라 이거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팔아요. 개인도 팔아요. 기관만 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쳐요. 개인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종목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역사를 읽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죠? 주식이요? 어렵죠. 네, 쉬우면은 다 부자 되게요. 그런데 노력하고 열정이 있으면은 누구나 주식 투자해서 저는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다만 열심히 해야죠.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사실 자료를 더 만들어 놨는데 제시해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좋은 종목을 하나 제가 발굴을 했어요. 좋은 종목을. 대주주가 최근에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무공시라는 게 있어요. 몇 프로 이상 사야지 HTS 의무공시가 있는데 의무공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찌끔찌끔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매집하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5% 이상이면 의무공시 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막 수차례 한 10차례 이상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하더라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바닥주인데 느낌이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앤디포스 막 엄청 강조드렸죠. 이거 좋습니다. 앤디포스 끝내줍니다. 사실 그럼 이런 거 사시라고. 바닥권에 있으면 막 점상 치고 다음날 추가 급등 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차트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 종목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향후 우리 시장 전망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죠? 잠시 후 온라인 강의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좋은 종목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바닥권 종목이고요.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물량을 최근에 좀 조금씩 좀 매집하는 흔적을 제가 포착을 했거든요. 요거 좀 들어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계좌 좀 늘리시려면 오늘 꼭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분기 유망 종목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온라인 강의 참여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